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한국지리 2-2단원 하천과 평야 지역 문제 16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28쪽부터 나와 있는 16문제예요. 자, 교재를 펴시고 각자 문제를 다 푸셨을 테니까 자, 문제 푼 것들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천 특성에 대한 수업 장면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아니라고 돼 있네요. 자, 먼저 이 하천이 지금 낙동강이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남해로 유입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하천은 A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흘러가서 남해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둘 중에 B가 하구와 가깝기 때문에 B가 하류고요. A가 상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보시면 A 지점에 대한 B 지점의 상대적인 특성이라 그래서 하류의 특징을 골라라 하는 게 문제죠. 자, 갑을 볼게요. 해발 고도는 하류가 낮고 상류가 높죠. 그래서 갑은 상류의 특성. 자, 을은 하천의 평균 폭은 하류가 넓고 상류가 좁으니까 자, 을도 상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병은 경사가 완만한 곳은 평지를 흐르는 하류죠. 자, 그래서 병이 정답이고요. 3번. 그 다음에 하천 하류는 평균 유량이 많고 상류가 적죠. 자, 정도 상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는 하구로부터의 거리는 하류가 가깝고 상류가 멀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는 가 하천의 유역 분주와 기억 니은 지점에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하여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가 하천의 분수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시작하는 지점은 여러 분수계에서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물은 한 줄기로 모여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한 줄기로 모인 이 니은 지점이 하류 지점이 되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억은 자, 상류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럼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골라볼게요. 자, 먼저 기억이 상류였고 니은이 하류였으니까 자, A 같으면 니은 자, 하류에서 높게 나타나는 수치가 자, A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류에서 유량이 많고 고도는 상류가 높으니까 안 되고요. 퇴적물의 원마도는 원에 가까운 정도니까 하류의 돌멩이나 모래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죠. 자, 그래서 1, 2, 5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상류에서 자, 기억 상류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 하상고도 맞고요. 원마도는 유량 아니고요. 자, 그리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도 맞고 하상고도도 맞고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거지. 자, 마지막으로 C를 보시면 니은 자, 하류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하류에서 높은 게 퇴적물의 원마도 요게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 퇴적물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니까 안 되고요. 원마도 맞고 유량도 하류가 많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가 크죠. 그래서 셋 다 맞는 거 자, 1번밖에 없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가라 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 지점별 수위 변동이 나와 있네요. 수위 변동. 수위 변동을 보시면 자, 나다라는 수위가 일정해. 계속 그냥 직선이 달려 수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는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루 중에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죠. 자, 그리고 수위의 해발 고도를 봤을 때 가가 하류 지점이 되고 라가 상류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라가 상대적으로 상류 구간이 되고 가가 하류 구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가가 이렇게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같은 경우에는 밀물이 거꾸로 역류할 때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죠. 그리고 썰물이 빠져나갈 때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죠. 이런 구간 우리가 감조 구간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지점은 어디에 해당된다? 가는 수위가 이렇게 형광펜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자, 가는
감조 구간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볼게요. 해발고도하고 하구로부터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하상의 해발고도가 낮은 가가 하류고요. 아이고. 형광펜하고 볼펜을 빨리빨리 잘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속도네요, 선생님이. 자, 이해해 주세요. 자, 가가 하류고 나가 상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에서의 수위 변동은, 자, 가에서 수위가 변하잖아, 맞지? 수위 변동은 조차로 인한 것이다. 자, 조차라는 게 밀물, 썰물에 의한 해수면 변동, 조수 간만의 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좀 1번입니다, 맞죠? 자, 그다음 2번에 하폭은 라에서 넓은 게 아니고 가에서 가장 넓죠. 하폭은 하류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자, 2번 틀렸고요. 그다음 3번에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가가 다보다 크다. 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가 하류보다 크죠? 그러면 가가 다보다 크다, 하류가 크다는 얘기니까. 자, 이 말은 틀렸고요. 자, 평균 유량은 상류 하류 중에 물이 모여드는 하류가 유량이 크죠, 많죠. 그러면 라가 많다 하는 이 설명 지금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가와 나의 하상 고도 차이는, 자, 하상 고도는 지금 여기서 읽어야 돼. 하상의 해발 고도. 자, 여기서 읽는 거야. 아니면 가 같으면,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 가 같으면 요 지점이니까 가는 지금 0m고요. 그다음에 나는 한 요쯤 되니까 읽으면 한 6m. 그럼 6m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요. 자, 다와 나는, 다의 하상 고도는 요렇게 가서 읽으면 한 17m. 자, 나는 읽어주시면 28m 정도 되죠. 그럼 하상고도 차이는 다와 나의 하상고도 차이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가나 하천에 대한 오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나 두 하천이 나와 있고 제시되어 있는 게 하천 바닥 고도와 하구 인근의 조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천 바닥 고도를 보시면 A, B 중에 B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B가 상대적으로 상류가 되는 거지. 자, B가 상류. 그다음 A가 하류가 되죠. 물론 하구로부터 거리도 가깝고요. 그다음 CD도 마찬가지죠. C가 하류고, 자, D가 상류입니다. 자, 그리고 요 가나 두 하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자, 가가 경사가 조금 더 급하게 내려오는 하천이고 나가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오는 하천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하구 인근의 조차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 같으면 조차가 거의 변하지 않아, 맞지? 거의 일정. 근데 나는 하루 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조차가 큰 서해안으로 유입하는 하천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근데 가는 하구 인근에 조차가 거의 없으니까 가는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봅니다. 자, 가 하천의 A 지점은 B 지점보다 유량이 적다. 유량은 상류 하류 중에 하류가 많고 상류가 적죠. 그러면 기억에, 자, A 지점 하류가 적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 하천의 D 지점은 C 지점보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 하류 중에 하류가 작고 상류가 커야 되죠. 근데 상류가 D 지점이 작다 했으니까, 자, 니은이 지금 틀린 거죠. 자, 디귿에 가 하천보다 나 하천에서 감조 구간의 길이가 길다. 나 하천이 하천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감조 구간이 당연히 길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니은에 가 하천의 AB 구간의 평균 경사. AB 구간은 요 구간이잖아. 여기. 자, 그리고 CD 구간은 지금 여기지. 그럼 둘 중에 평균 검사는 AB 구간이 더 급한 게 맞죠. 그러면 리을도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유역에 관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한강은 댐 건설 이후 하상 개수가 커졌다. 자,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이거죠.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거지. 유량 조절. 자, 그럼 유량을 조절했으면 유량 변동은 계절별 유량 변동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하산 계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산 계수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커졌다고 했으니까 자 1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금강유역은 낙동강유역보다 면적이 넓다. 자 금강유역하고 낙동강유역하고 색깔 한번 칠해볼게. 분수계로 둘러싸여서 금강이 모두 흘러 들어가는 범위, 이걸 내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금강유역은 여기잖아, 여기. 아이고 너무 굵게 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아직 익숙지 않아서요. 얇은 형광펜으로. 여기가 다 금강유역이지. 요 분수계로 둘러싸여 여기가 다 금강유역. 금강유역의 경계는 지금 여긴가요, 맞지? 요 분수계로 요렇게 둘러싸인 안쪽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금강유역이고요. 자, 그다음 낙동강유역을 표시해 볼게. 낙동강유역의 분수계가 지금 요렇게잖아. 이런 식으로 요게 낙동강유역의 분수계고, 그럼 이 안쪽에 모든 지역. 자,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다 낙동강유역이죠. 색칠 공부하는 것 같네. 자, 그러면 누가 더 낙동강유역하고 금강유역 중에 누가 면적이 넓어? 낙동강유역이 더 넓죠, 맞죠? 자, 그러면 2번 지금 틀린 거고. 자, 3번에 낙동강 하구에는 넓은 규모의 삼각주가 있다. 자, 우리 남한에 유일하게 삼각주가 있는 곳이 여기죠, 맞죠? 낙동강 삼각주. 여기가 지금 낙동강 삼각주. 여기도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낙동강유역이고 당연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영산강과 섬진강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이 되어 있다. 자, 하구뚝은 영산강에는 있어요. 근데 섬진강에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구뚝 하면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세 하천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와 B 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모두 금강유역으로 유입된다. 자, B는 맞지? B는 노란색 금강유역에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A에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서해로 바로 가겠지. 그러니까 A는 틀렸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바로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된다. 삼각주가 형성되는 곳은 어디다? 하천 하구지. 자, 근데 기억은 하천 중상류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에 니은에는 가미공유 하천보다 자유공유 하천이 발달한다. 자, 자유공유 하천 하류 평야에 주로 발달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니은 하천 중하류는 가미공유보다 자유공유가 발달되어 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에 디귿의 요 하구뚝은 자,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에 주로 건설되어 있다. 이건 틀린 거지. 동해는 조차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구뚝은 정확하게 우리가 세 곳을 알아야 됩니다.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세 개 하천에만 우리 하구뚝이 있고요. 자, 다음 디귿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 복개되어 교통으로 이용된다. 자,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 녹지 면적이 감소하죠. 그러면 우천시 하천 최고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녹지 면적의 감소는 결국에는 인공 피복 면적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인공 피복 면적이 증가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지표면이 빗물을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맞죠? 지표로의 자, 빗물 흡수량이 줄어들어. 자, 그러면 하천으로의 유출량이 빗물 유출량이 많아지죠. 자, 그랬을 때 하천 최고 수위는 어떻게 될까? 금방 높아지겠죠, 맞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래서 녹지 면적이 감소하면 홍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데 이거 콘크리트 치면 안 되죠, 맞죠? 이거 5번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형도 문제가 등장을 해요. 자,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가는 주변이 평지죠. 그래서 가는 자유공유하자. 자, 나는 주변이 산지니까 가미 공유하자. 자, 기억을 바로 볼게. 나 하천 주변에는 계단상의 지형이 나타난다. 우리 하천 옆에 계단상의 지형을 하안 당구라고 하죠. 그러면 가는, 자, 요런 데들 있지.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요런데, 아니면 요런 데가 지금 하안 당구죠. 요런 데가. 자, 그래서 계단상의 지형 하안 당구가 나타납니다. 자,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하방 침식은 상류의 산지에서 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가미공유의 입장에서 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래서 하방 침식은 상류가 하류보다 강하고, 자유공유하천은 주로 하류의 평지, 가미공유하천이 상류의 산지를 이르기 때문에 나가 하방 침식을 활발해야 됩니다. 자, 디귿에 하상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자, 입자 크기는 상류가 하류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나가 더 크다 하는 디귿의 설명이 맞고요. 자, 가는 요거 틀렸겠지? 자, 리을은 가는 하천 하류, 나는 상류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 자, 가나 지형의, 자,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 지형을 볼게요. 가 지형이 이렇게 C자 커브 형태로 평평한 데가 나와, 맞죠? 요렇게. 자, 그러면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걸 의미해요, 맞죠? 하천이 과거에는 이렇게 돌아갔다는 걸 의미해. 자, 그러면 요런 지형은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물길이었잖아. 이런 지형, 가와 같은 지형은 우리는 구하도라고 합니다. 자, 나는 누가 봐도 유로 변경에 의해서 분리된 호수죠, 맞죠? 그래서 이 호수는 우가코. 자, 그래서 구하도와 우가코는 하천의 측방 심식과 태제에 의한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천의 유로 변화로 인해 형성되었다. 여기 정답이고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글을 읽어보시면 하천의 태적 작용으로 형성된 충적 평야에는, 자,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충적 평야 3개 있죠. 선상지, 범람은, 삼각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기억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골짜기 입구에서 유속 감소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니까, 자, 기억에 들어갈 지형은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죠. 자, 니은은 범람에 의해 하천 양안에 운반된 물질이 퇴적됐다 그랬어.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지형은 범람원이고요. 자, 디귿은 하천 하구에 토사가 쌓였다 했으니까 디귿은 삼각주.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하구뚝은 선상지가 있는 상류 쪽에는 절대 없죠. 하구뚝은 말 그대로 하천 하구에 위치하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니은의 규모는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커진다. 자, 범람원의 규모는 하류가 상류보다 당연히 큰 거죠. 왜냐하면 하류가 퇴적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니까.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디귿은 하천에 의한 토사 공급량이 조류에 의한 토사 제거량보다 많아야지, 요렇게 돼야지 자연발달하는 거죠. 그럼 3번은 지금 틀렸고요. 자, 4번에 리을은 자연제방하고 지금 배우습지가 있는데, 리을은 자연제방, 위문 배우습지인데 둘의 차이는 이거죠. 자연제방의 범람은 바로 옆에 퇴적물의 입자가 크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적은 곳이지. 근데 여기서는 리을이 홍수 피해가 더 크다 그랬고 주로 논으로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미음은 리을보다 점토질 구성 비율이 높아 배수가 불량하다. 자, 요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자연제방하고 배우습지의 결정적인 차이를 좀 써볼게. 자연제방, 자, 배우습지.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퇴적물의 입자가 큰 곳이 자연제방이죠.
자연제방이 퇴적물 크기가 크다. 배후 습지가 상대적으로 작다. 자, 그래서 배수가 누가 잦아야 된다? 자연제방이 상대적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배후 습지가 배수가 불량하죠. 자, 그래서 자연제방은 취락이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고요. 배후 습지는 논으로 이용한다 하는 내용을 아시면 이제 4번, 5번은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하천 지형의 형성 과정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홍수 때 퇴적된다. 뭐 이런 뜻이니까 지금 범람원을 설명하고 있고 이 그림은 자, 가는 범람원 바로 옆에 지형이니까 자연재방. 하천 바로 옆에 지형이니까 나는 그 뒤쪽의 지형이니까 배후 습지죠. 자, 그럼 1번에 가는 나보다 우리 앞에서 요거 정리한 거 요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자, 배수가 양호한 곳은 자연재방이죠. 맞고. 자, 해발고도도 자연재방이 높고. 자, 점토질이 이게 진흙이잖아. 입자가 작다는 뜻이야. 입자가 작다는 뜻이야. 점토질은. 그래서 퇴적물질 중 입자가 작은 점토질 구성 비율이 배후 습지가 높다. 맞고요. 그다음에 밭취락 맞고. 그다음에 나도 높 맞으니까 여기까지 다 맞아. 자, 정답은 5번인데. 자, 현재 하천 하류부에 가나는 최종 빙기 때 형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하천 하류에 최종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활발해져. 근데 범람원은 결국엔 이게 퇴적돼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 하천 하류의 퇴적이 활발한 시기에 범람원이 잘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빙기가 아니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되는 거죠. 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하천 하류는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니까 하천 하류에 형성되는 퇴적 지형인 범람원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 빙기 아니고 후빙기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좀 틀렸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AB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A는 하천 옆에, 자, 하천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 하천 바로 옆에, 하천 바로 옆에 있는 평야니까, 자, 여기는 범람원이겠죠. 자, 근데 B를 볼게. 자, B는 여기 위쪽 있지. 여기 위쪽은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좁은 산지야. 근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등고선이 완만하게 하나씩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은 남쪽은 산지, 그다음에 북쪽은 지금 평지잖아. 그래서 요런 지점이 산지와 평지가 딱 만나는 경사급변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경사급변점에서 나온 계곡물이 이런 식으로 쏟아지잖아.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지형이 형성되죠. 맞죠? 자, 그래서 요 지형은 선상지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B는 선상지의 일부다. 자, 그러면 기억에 자, A하고 B 중에 경사는 A는 중간에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 근데 B는 그래도 완만하지만 등고선이 하나, 둘, 세 개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경사가 급한 곳은 B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배수가 양호한 곳은 자, A는 하천 바로 옆에 등고선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는 곳이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많이 넘치겠죠. 근데 B는 하천 옆에서 지금 등고선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몇 개가 올라오니까 배수가 양호한 것은 B죠.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에 침수 가능성은 당연히 하천과 해발고도 차이가 적은 A가 더 높다. 자,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가나는 동일한 하천의 두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먼저 가는 주변이 등고선 간격이 이렇게 좁은 구간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주변이 완전히 그냥 평야야. 맞죠? 그러면 가가 상대적으로 상류인 자, 가미공류 구간인 거고, 가미공류 하천 상대적으로 가가 상류고요. 나는 주변이 평지니까 자유공류 하천 하류 구간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 평균 유량은
상하류 중에 어디가 많다? 상류 하류 중에 자 하류가 많으니까 가가 더 많다 하는 기억의 설명이 좀 틀린 거고요. 자 니은에 가에서는 하천의 하방 침식, 나에서는 측방 침식이 우세하다. 하방 침식은 상류에서 우세하고요. 측방 침식은 하류에서 우세하니까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하천의 침식 작용은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자 물은 지금 요렇게 지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A는 물이 돌아가는 안쪽에 이제 보호면이고요. 자 B는 바깥쪽에 공격면이지. 자 그럼 둘 중에 자 침식이 활발한 곳은 공격면에 해당되는 곳이 침식이 더 활발하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더 활발하다 하는 디귿의 설명이 맞고요. 자 리을의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자 요 CD가 자유공유 하천 주변의 평지잖아. 그래서 CD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자, 범람원이라고 하는데 이 범람원 중에서 하천 바로 옆에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C가 자연 제방이고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는 D가 배우습지죠. 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자연 제방, 배우습지 중에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한 자연 제방이 더 크고 배우습지가 더 작아야 되죠. 근데 C가 더 작다 했으니까 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이죠.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자 가나 일단 하천이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가 주변이 등고선 간격이 더 좁고 산지가 더 많이 발달해 있고 나는 주변이 주로 평지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류 구간에 해당되는 곳이 가죠. 그래서 가가 하천 상류에 자 가미 공유 구간. 자 나는 하류의 자 자유 공유 구간이다. 자 그럼 1번부터 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평균 유량이 많다. 유량은 상류 하류 중에 어디가 많다? 물이 모이는 하류가 많죠.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보시면 하상의 해발 고도라 그랬어. 해발 고도는 상류 하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높다? 상류가 높죠. 근데 나가 높다 한 2번의 설명은 틀렸고요. 자 3번에 B에서는 자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자 B가 가미공유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지금 뭔가야? B를 포함한 여기가 다 하한 당구죠. 맞죠? 자, 아이고 이걸 형광펜으로 자꾸 글씨 쓰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자 B는 하한 당구. 하한 당구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 융기한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에 B는 A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자, 침수 가능성이라는 건 하천에서 높이 차이, 하천과의 높이 차이를 보고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는 하천하고 사이에 등고선이 하나도 없지만 B는 하천과의 사이에 등고선이 그래도 하나는 있잖아. 그러면 침수 가능성은 하천과 해발고도 차이가 적은 A가 B보다 더 높아야 되죠.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의 토양은 D의 토양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자, D는 하천 바로 옆에 밭과 과수원, 그다음 취락이 분포하는 자연제방이고요. C는 그 뒤쪽에 논으로 이용되는 곳이잖아. 그럼 배우습지. 그럼 배수가 잘 되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자연제방이죠. 자연제방이 퇴적물 입자가 크니까. 그러면 배수가 양호한 것은 D가 배수가 더 양호해야지. C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지도의 A, E 지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왼쪽이 하천 상류의 가믹 공유 구간이고 오른쪽이 하류의 자유 공유 구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주변 등고선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게요. 자, A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범람원이다. 자, A를 보시면 가믹공유 하천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지. 그래서 A와 같은 지형은 하한 당구죠. 그러니까 이게 범람원 아닌 거지, 맞지? 자, 니은해요. 자, B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빈기 때
퇴적이 되었다. 자, B는 하천 바로 옆에 땡땡땡땡 점이 찍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퇴적이 되고 있는 지역인 거야. 자, 그래서 니은도 지금 틀린 거죠, 맞죠? 최종 빈기 때 퇴적된 게 아니고 현재 시점, 그러니까 후빈기 이후에 지금 퇴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디귿에 C가 여기 보시면 자 생긴 모습을 보면 요렇게 소뿔 모양의 호수지만 C가, 그래서 C와 같은 호수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우가코. 자, 우가코는 과거에 이 하천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흘렀을 거야. 근데 직선의 물길이 요렇게 뚫리면서 요 지점이 지금 호수가 된 거지, 맞지? 그래서 이 하천의 일부였다 하는 디귿의 설명이 맞고요. 그다음 리을에 B는 D보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가 하류보다 큰 거니까 지금 B가 D보다는 상류 구간이니까 자 리을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이에요. 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지형도와 AB 구간의 단면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도를 보시면 가운데 여기는 등고선 간격이 넓은 평야가 나오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등고선 간격이 좁죠. 그래서 지형도만 보더라도 이 지형은 산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평지, 침식 분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 단면도를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이드에 산이 있고 가운데에 평지가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침식 분지 여기 A, B의 단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그려놓은 건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외부 산지에 해당되는 암석이니까 주로 편마암으로 구성된 외부 산지고요. 니은은 화강암이겠지. 그래서 침식 분지가 편마암과 화강암 부분이 차별 침식을 당해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디귿은 하천이 흐르는 바로 옆에 자,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죠. 자 요거를 범람원의 일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천 옆에 평지니까요. 자 그럼 기역의 기반함은 지금 편마암이잖아. 시원생대의 변성암이다. 자 맞고요. 자 니은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 형성된 고위평탄면이다. 이건 잘못된 거고 니은 부분이 깎여 나간 건 뭐 때문인 거야? 하천의 침식 때문인 거지. 하천의 침식으로 자, 형성이 되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니은의 기반함, 화강암, 기역의 기반함보다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니은이 낮아진 평지가 된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리을에 니은과 디귿은 충적층. 자, 충적층이라는 건 하천의 퇴적층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충적층에 해당되는 곳은 디귿이죠, 맞죠? 니은은 아닌 거야. 자,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입니다.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먼저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A쪽 가운데 여기는 지금 등고선 간격이 넓은 평야가 나타나고 B나 아무튼 여기 바깥쪽은 등고선 간격이 좁은 산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가 나타나니까 왼쪽의 지도는 침식 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춘천의 침식 분지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C 부분은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서 평탄한 데가 나오죠. 거기다가 해발 고도도 막 1000m, 막 900m, 1100m 이런 높은 숫자가 적혀 있어. 그럼 이 C는 확실히 고위 평탄면이죠. 자, 그런데 D는 이제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급경사 지역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지하수의 용식으로 형성되었다. 자, A가 형성되는 건 하천의 침식이죠.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깎여 나간 거잖아. 그래서 지하수의 용식 작용. 이거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A와 B의 기반함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자, A의 기반함은 뭐죠? 화강암이지. 침식 분지의 바닥은 화강암. B의 기반함은 뭐다? 편마암. 자, 둘 다 신생대에 형성된 거 아니죠, 맞죠? 틀렸고요. A의 기반함은 중생대, 화강암. 그다음 편마암은 C 원생대에 형성이 되죠. 자, 3번입니다. 자, B의 기반함은 A의 기반함보다 풍화와 침식에 약한 건 화강암이 약한 거지. 자, 틀렸고. 자, 4번에
C는 A보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C는 해발 고도가 높으면서 평평하니까 바람이 강하고 자기보다 높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가로막는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어요. 그래서 C가 풍력 발전이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A 같으면 자, 분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A는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분지 바다. 그럼 주변의 산지에 의해서 바람이 막히잖아. 그래서 침식 분지 안쪽은 풍력 발전 조성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C 고위평탄면이 풍력 발전에 유리하죠.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목축업도 고위평탄면 같이 자, 평탄한 곳이 유리하지 D 같은 극경사에서는 유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D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자, 이 말은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31쪽까지 2-2단원 하천과 평야 지역 문제 여러분들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